항구에는 배들이 떠나지 못한 채 묶여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은 전리품을 나누느라 출항을 미룹니다. 그 사이 트로이 북서쪽 트라키아 해안의 키코네스족은 지원군을 불러 모읍니다. 트로이에서 이타카까지 지도의 직선거리는 약 500에서 550km입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첫 기항지부터 피로 시작됩니다.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20년째 이타카를 떠나 있는 인물입니다. 10년은 트로이 전쟁에 또 10년은 귀향이 늦어지는 데 쓰입니다.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자신이 갓난아이였을 때 떠났다고 말합니다. 트로이는 오늘날 티르키의 차나칼레 인근의 히사르르크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현대 이타키 섬 중심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00에서 550km입니다. 실제 배는 해안선과 섬, 곳과 풍향을 따라 움직여야 했으니 더 먼 길을 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만으로 20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파야케스인들에게 들려주는 귀향의 전반부는 트로이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마로스, 로토파고이족의 땅, 키클롭스의 섬, 아이올리아,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의 항구, 아이아이의 저승, 세이렌, 스킬라와 카립디스, 트리나키에, 오기기아, 스케리아를 거쳐 이타카에 이릅니다. 이 여정은 제9권부터 제12권까지 이어지는 회고담과 제5권부터 제13권까지의 귀환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첫 귀향지는 이스마로스입니다. 트로이 북서쪽 트라키아 해안에 있던 키코네스족의 도시로 고데지리에서는 마로네이아 부근과 연결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도시를 약탈한 뒤 곧바로 배를 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전리품을 나누며 항구에 남습니다. 그 사이 키코네스족은 주변 병력을 모아 반격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일행은 배마다 6명씩을 잃습니다. 트로이를 떠난 함대는 첫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 때문에 출항이 늦어졌고 그 대가로 귀향을 함께할 사람들을 잃습니다. 이스마로스를 떠난 뒤에는 제우스가 일으킨 폭풍이 함대를 펠로폰네소스 남동쪽 끝 말레아곱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말레아는 에게해에서 서쪽과 북쪽의 이오니아해로 넘어가려는 배들이 맞닥뜨리는 위험한 전환점입니다. 독과 노에 의지하던 고대의 배에게 맞지 않는 바람은 속도만 늦추지 않습니다. 배가 향하던 목적지의 방향 자체를 바꿉니다.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표류했고 10일째 로토파고이족의 땅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귀향이 처음 늦어진 까닭은 지중해가 넓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뒤에도 계속된 약탈, 그리고 함대를 항로 밖으로 밀어낸 폭풍이 함께 만든 이탈이었습니다. 이스마로스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에는 키코네스족의 사제 마론에게서 받은 아주 강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훗날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를 취하게 하고 그의 동굴에서 탈출하는 데 쓰입니다. 트라키아에서 약탈해 얻은 물건이 이후에 생존 도구가 된 것입니다. 키클롭스의 세계는 목축과 동굴, 경작하지 않은 땅의 세계로 그려집니다. 법과 회의가 없는 거인족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후대에는 이곳을 시칠리아 동부, 에트나 화산 일대와 연결했습니다. 이런 비정은 키클롭스와 스킬라, 카립디스를 서부 지중해의 풍경 안에 함께 놓는 지도 읽기로 이어집니다. 폴리페모스의 동굴에서 빠져나온 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늦게 동료 없이 낯선 배를 타고 귀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집안의 재앙을 보게 해달라고. 이후 아이올로스는 바람을 가둔 가죽 부대를 오디세우스에게 건넵니다. 일행은 이타카가 보일 때까지 9일 9밤을 항해합니다. 고향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입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가죽 부대 안에 금은보화가 들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들이 부대를 열자 갇혀있던 바람이 한꺼번에 풀려납니다. 배들은 다시 아이올리아로 되돌아갑니다. 아이올리아는 리파리 제도, 특히 스트롬볼리와 자주 연결됩니다. 바람의 주인이 사는 떠있는 섬이라는 이야기와 눈에 띄는 화산섬 군도의 지형이 이 후대 비정의 바탕이 됐습니다. 이 연결을 따르면 오디세우스의 항로는 티레니아해 쪽으로 크게 서쪽으로 향합니다. 다음 파국은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의 항구에서 벌어집니다. 다른 배들은 항구 안쪽에 묶여 있었지만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만 바깥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거인족은 바위와 창으로 항구 안의 배들을 공격합니다. 배와 승무원들은 파괴되고 오디세우스에게 남은 것은 바깥에 있던 한 척의 배와 그 승무원들 뿐입니다. 이때부터 귀향은 여러 척의 배가 위험을 나누는 원정이 아닙니다. 포세이돈의 적대 속에서 마지막 한 척을 잃지 않으려는 생존의 항해가 됩니다. 마지막 한 척을 타고 도착한 곳은 아이아이에입니다. 그곳에서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을 돼지로 바꿉니다.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가 준 약초 몰리의 도움으로 마법에 맞섭니다. 키르케는 동료들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리고 일행이 섬에 머무는 것을 허락합니다. 일행은 아이아이에에서 1년을 보냅니다. 동료들이 귀향을 재촉하자 키르케는 먼저 저승으로 가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척만 남은 배는 곧장 다음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길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승을 다녀온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는 다시 항로를 알려줍니다. 세이렌을 지나고 스킬라와 카립디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헬리오스의 솥대가 있는 트리나키에에서는 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길은 현실의 항구 목록이라기보다 유혹과 해협, 금기로 이어지는 항해 경험의 연속입니다. 아이아이는 로마 시대 이후 이탈리아 라치오 해안의 키르케오 상공과 연결됐습니다. 바다에서 고시거나 섬처럼 보이는 지형, 키르케라는 이름의 지속,
이탈리아 서해안의 항해 전통이 이 연결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요소가 됐습니다. 고대의 항해는 계절에도 묶여 있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여름의 짧은 기간을 항해에 알맞은 때로 제시하고 그 밖의 계절 바다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디세이아에서도 폭풍과 역풍, 식량 고갈과 정박은 계속해서 출항과 귀향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키르케와 보낸 1년은 멈춰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람과 계절에 묶인 배가 다음 위험을 건너기 위해 경로의 지식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키르케가 경고한 스킬라와 카립디스는 좁은 물길 양쪽의 도살인 위험으로 묘사됩니다. 스킬라는 절벽의 동굴에서 선원 6명을 낚아챕니다. 카립디스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삼켰다가 다시 뿜어내는 소용돌이입니다. 후대의 그리스 로마 지리 전통은 이 둘을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본토 사이의 메시나 해협과 연결했습니다. 시칠리아 북동쪽 끝과 칼라브리아 사이의 실제 해협은 조류가 방향을 바꾸고 물살이 강해지는 통과 수로입니다. 트리나키에라는 이름은 세갈래 또는 세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삼각형 모양의 시칠리아와 연결됐습니다. 이 읽기 안에서 스킬라와 카립디스, 트리나키에는 서로 맞닿은 서부 지중해의 위험권을 이룹니다. 일행은 스킬라와 카립디스를 지나 트리나키에 닿지만 그곳에서 멈춥니다. 악천후 때문에 오랫동안 출항하지 못합니다. 식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키르케와 테이레시아스는 헬리오스의 소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선원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칩니다. 제우스는 벼락으로 배를 파괴합니다.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선원들은 모두 죽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카립디스 쪽으로 떠밀리고 난파선의 잔해에 매달려 살아남습니다. 이 손실은 한순간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로스에서는 배마다 6명을 잃었습니다. 라이스트리고네스족에게는 거의 전 함대를 잃었습니다. 스킬라는 다시 6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트리나키에서 마지막 동료들까지 사라집니다. 오디세우스는 난파 뒤 9일을 떠돌고 10일째 칼립소의 섬 오기기아에 닿습니다. 트리나키의 파국은 경고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람은 출항을 막았고 식량은 고갈됐습니다. 그 압력 속에서 일행이 지킬 수 있었던 선택지는 무너집니다. 귀향은 이제 선단의 항해가 아니라 한 난파자의 생존이 됩니다. 오기기아에서 님프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삼으려 하며 붙잡아 둡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섬에서 7년을 보냅니다. 본문이 숫자로 밝히는 가장 긴 단일 체류 기간입니다. 오기기아는 몰타와 고조,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여러 섬, 더 멀게는 대서양 쪽 세계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7년 뒤 스케리아까지 이어지는 17일 항해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 긴 체류는 오디세우스가 스스로 끝내지 못합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떠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 전해지고 칼립소가 받아들인 뒤에야 오디세우스는 나무를 베어 짬목을 만들고 출항합니다. 그는 17일 동안 항해합니다. 18일째 파이아케스인의 땅 스케리아를 봅니다. 거의 도착한 순간 포세이돈이 폭풍을 일으켜 짬목을 부숩니다. 그러나 레우코테아가 준 베일과 오디세우스 자신의 수영으로 그는 해안에 닿습니다. 스케리아는 고대부터 케르키랑 오늘날의 코르프와 연결하는 전통이 강합니다. 투키디데스는 코르키라인들이 자기 섬의 옛 주민을 파이아케스인으로 전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코르프를 스케리아로 놓으면 이타카는 남쪽 이오니아 제도 안에 자리합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오디세우스의 신원을 들은 뒤 그를 빠른 배에 태웁니다. 그들의 배는 목적지를 알고 키와 노 없이도 빠르게 간다고 묘사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채 이타카 해안에 내려집니다. 포세이돈은 그를 귀향시킨 파이아케스의 배를 돌로 만듭니다. 칼립소의 짬목으로 17일을 항해한 끝에 난파했던 오디세우스가 파이아케스의 배로는 막힘없이 이타카에 닿는 대조가 생깁니다. 이타카는 오래전부터 현대 이타키 섬과 연결돼 왔습니다. 그러나 서사 속 이타카는 낮고 가장 끝에 있으며 어둠 쪽을 향한다고 묘사됩니다. 이 말은 현대 이타키의 산지와 주변 섬의 위치 관계에 긴장을 만듭니다. 케팔로니아 서쪽의 팔리키 반도가 청동기 시대에는 좁은 해협으로 분리된 섬이었다는 가설은 마지막 접근 방향과 주변 섬의 배치를 다르게 읽게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이타카 해안에 닿은 것은 개인의 항해술만으로 모든 장애를 이겨낸 결과가 아닙니다. 제우스의 명령과 파이아케스 공동체의 환대가 그를 이타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타카 해안에 닿았다고 해서 오디세우스가 곧바로 남편과 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떠난 동안 구원자들은 페넬로페에게 재혼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가축과 포도주를 소비합니다. 텔레마코스가 돌아오는 길에는 매복까지 계획합니다. 바다에서 길어진 시간은 이타카에서 상속과 혼인, 왕권의 공백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페넬로페는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그것을 다시 풉니다. 그 행동으로 재혼을 결정할 시간을 미룹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올 때까지 가문의 결정이 굳어지는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구원자들은 이타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둘리키온에서 52명, 사메에서 24명, 자킨토스에서 20명, 이타카에서 12명, 모두 108명입니다. 주변 섬들까지 얽힌 이 권력 집단이 오디세우스의 집을 점유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으로 거지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소치기 필로이티오스와 힘을 합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채 돌아온 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충성스러운 사람과 배신한 사람을 가려내는 귀환자로 움직입니다. 마침내 활을 당길 수 있는지가 오디세우스의 신원을 증명하는 시험이 됩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맹자들은 구원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이타카에 상륙한 뒤에도 은폐와 검증, 동맹과 폭력의 실행을 거쳐서야 사회적으로 귀환합니다. 오디세우스의 20년은 바다 위를 이동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바다가 만든 권력의 공백을 고향에서 끝낼 때까지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트로이와 이타카 사이의 거리는 귀향의 출발 조건일 뿐 20년을 만든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뒤에 약탈은 첫 인명 손실을 낳았고 폭풍과 열린 바람 부대는 배들을 항로에서 되돌렸습니다. 함대의 파괴와 트리나키의 난파는 동료들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키르케의 1년과 칼립소의 7년은 이동보다 체류가 귀향을 더 오래 지배했음을 보여줍니다. 말레아 곡과 메시나 해협, 시칠리아와 코르프 같은 지중해의 후보 지형은 이 이야기를 항해의 언어로 읽게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이아가 그리는 지도는 최단 항로의 지도가 아닙니다. 바람과 선원, 신과 환대, 그리고 권력이 함께 결정하는 귀향의 경험 지도입니다.